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휴업 또는 폐업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생활이 아닌 생존을 걱정하는 그들의 상실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어려운 그들을 위해 고민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이현웅 원장을 모셨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전북경제 성장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의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말 바쁜 나날들을 또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업무 파악도 많이 또 하고 계시는 그런 정말 다망한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은데요. 먼저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3일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부임한 이현웅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고 같이 이 힘을 모아서 같이 전북 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설립된 지 20년이 됐죠. 그럼 예. 올해가 20주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은 도 출연기관이면서 예. 우리 정부나 특히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정책을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네네. 주요 기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서 네네.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주요 사업들은 분야별로 다양합니다만 크게 보면은 네. 중소기업 자금, 인력,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는 일, 네네.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공유경제 또는 마을 기업들을 육성하는 사업,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청년 일자리랄지 창업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군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뭐 전반적인 어떤 경제 부흥을 위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흥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기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 전북을 포함한 지방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5.8%가 사업을 접는 방향을 예.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이런 소상공인의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을 구상 중에 있죠. 예,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이제 요즘 그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예. 이게 접촉해서 직접 접촉하는 그런 경제 활동보다는 네.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경제 상황에 맞도록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예. 적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이랄지 홈쇼핑이랄지 이런 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상점이나 제품에 대한 이미지, 홍보. 네. 예. 그다음에 그것을 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예. 상인들은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허. 요즘은 또 이제 라이브 쇼핑 같은 것이 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또 폐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폐업하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전세금이랄지 임대료 정리해야 그러네요. 되지. 또 점포를 정리해서 또 원상복구 해줘야 되고 어려운 맞습니다. 상황에서 이렇게 예. 폐업을 맞게 됐는데 마무리하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네네. 점포 정리하시는 비용을 아하. 저희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군요. 필요하다면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컨설팅을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폐업이 예정된 어떤 업주들에게 그렇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지원 사업까지도 예, 예.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폐업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사업은 또 처음 들어가지고. 기왕이면 안 해야 예. 되지만은 예. 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폐업을 맞이하는 분들에게는 또 네. 그런 작은 손길이 그렇군요. 또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세밀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또 여러 가지 뭐 경제 그 형태가 있지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또 공유 경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 공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공유 예. 경제가 무엇인지 예.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한번 좀 배워보죠. 그래요. 저도 처음에 들을 때 이게 참 예.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예. 어렵게 느껴졌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물건이나 제품이나 어떤 부동산을 같이 쓰고 네. 그 효용 가치를 높여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예.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실례를 어렵네요.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공유 사업장 한 군데를 갔더니 거기는 그 건물 한 3층 정도를 예. 한 10개 정도 되는 간편식이나 또는 배달 음식을 그 파는 네네. 그런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가만히 유심 있게 봤더니 그 사업장에는 주방이 없어요. 주방은 별도로 예, 예. 같이 쓸 수 있도록 딱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장이 10개가 있는데 예. 주방을 하나를 만들어 그렇죠. 놓고 같이 쓴다. 그렇죠. 오. 그렇게 되면은 개별 업체들이 각각 주방을 설치하려면 예. 많은 설비 투자해야 되죠. 네네. 거기에 냉장 시설을 해야 되지, 온풍 시설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의 공유 경제가 앞으로 좀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콘텐츠나 예. 뭐 사업적이 됐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업주들이 같이 활용을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면은 뭐 농기계 같은 거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하나 마련해 놓고 예. 동네에서 같이 쓰고 예.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공유 경제. 그렇습니다. 저희 뭐 라는 컴퓨터도 개념이겠네요. 될 수가 있고 예. 또 회의장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유되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걸 쓰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발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이제 SNS랄지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예. 누구나 쉽게 와서 공유할 수 있는 물건을 아하. 내놓고 그걸 거래하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는 어떤 그 단어는 물론 그런 형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렇죠. 그러한 경제 용어가 지금부터 좀 예. 부각됐었던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공유 경제가 부각되는 이유 아까 예. 뭐 예로 그 SNS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을 예로 들어줬는데 예. 뭐 그밖에 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더 이게 자원을 절약하고 예.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최근 저희가 기후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안적인 어떤 경제 구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자원 아끼고 환경 보존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구를 살리는 하나의 경제 모델. 다만 이것이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네. 모델들도 많이 발굴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공유 경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공유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또 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지 예.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구축을 해놓은 것인데요. 네. 같이 아시라고 하는 플랫폼. 어떻게 보면은 포털과 같은 성격이죠. 공유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네. 사업 모델도 서로 같이 공부하고 개발하고 거기서 그래요. 모여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되면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고. 공유 경제라는 게 이 유형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예. 교육과 어떤 뭐 노하우 이런 예. 무형의 것도 공유 경제에 그렇습니다. 예.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재능도 허허.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연구와 실험적인 시도들이 네.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런 좋은 사례들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같은 공유 경제를 통해서 좀 이렇게 급성장했던 아니면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뭐 있을까요? 예, 한 가지 뭐 지금은 소개해 이제 아까 주신다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인이시면서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되게 도서관 하면 공공도서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께서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요즘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책을 가지고 이사 다니는 것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은 책들을 누가 좀 보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책을 보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분께. 네네. 그 책들이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예. 그 책을 그냥 보관만 하는 것은 효율성이 아깝죠. 낮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필요로 해서 보고 싶은 분에게 이렇게 또 대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원래 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보관 비용 일부만 내고 계속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요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네네. 전국에서 그 희귀한 책들도 네네. 이렇게 빌려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책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또 사업 모델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재밌네요. 아, 네. 그래요? 우리 생활에 정말 뭐랄까요? 좀 더 개발하고 시설을 좀 더 들여다보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에서 공유 경제가 그렇습니다.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전에 이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했는데 예. 이제 이런 공유 경제가 예.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면서 네. 하나의 경제 활동의 유형으로 그렇군요.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마을 기업을 위한 컨설팅 사업도 진행 예.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마을 기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떻게 또 컨설팅을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예, 마을 기업들은 저희가 한 돈에 한 100여 개가 있고요. 예. 다른 지역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이랄지 마을 공동체 사업이 원래 이제 전라북도 농도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우스운 자원들도 많고 사업 모델도 많이 발굴이 되는데 그렇군요. 마을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그 마을에서 나는 자원, 경쟁력 있는 제품 그것을 마을 공동체가 같이 재배도 하고 예. 가공도 하고 생산해서 농산품이 될 수도 있고 공산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예. 그런 형태의 회사를 말하는데요. 마을 기업 중에서는 매출액이 뭐 50억, 100억씩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예. 좋은 그런 원자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그런 사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배치돼야 됩니다. 교육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마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조직을 저희가 또 육성을 해서 그래요. 개별 마을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네. 또 성장한 마을 기업들은 하나의 또 모델이 되니까 그것을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전파하고 네네. 정확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이지만 주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요. 예.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 내용도 한번 좀 들려주시죠. 중소기업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예. 자금하고 마케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하든 또는 경영 안정자금으로 쓰던 자금이 필요한데 예. 저희 이제 진흥원에서 연간 한 2,200억 정도 이렇게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은행에 가서 바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희 진흥원에 통해서 자금 배정을 받으시고 그것을 은행에 가셔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데 자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설비 투자 자금, 시설 자금이 있고요. 요 자금은 이제 3년 거치 5년 상황이어서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입니다. 네네. 그리고 금리도 1.6%로 아주 싸요. 그래서 저렴하네요. 10년 정도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자금이 시설 자금이 있고 예. 경영 안정 자금은 이제 원부자재를 사신다든지 인건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쓴다든지 예. 그런 자금으로 한 2년 정도 쓰실 수 있는 자금인데 이건 이제 시중 금리 중에서 기업들이 그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네. 자기가 대출 받으신 그 금리에서 저희가 2%에서 3%를 도에서 저희가 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인 경우에 예. 특히 이제 요즘 벤처기업들이 또 활성화 그렇죠. 돼야 되잖아요.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에 저희가 한 150억 정도 자금을 마련해서 네네. 시설과 운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어떤 지원 사업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도 구상을 하고 계시죠? 저희 이제 기업이 되게 이제 창업을 해서 예. 소기업 상태였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또 성숙되고 예. 그다음에 도약하는 그런 형태의 그 기업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데요. 이제 처음 소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아, 네. 네. 그다음에 또 그 시제품을 제대로 된 공정으로 네. 단가를 낮춰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 아,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자금력이 부족이기 때문에 예. 그 기술력을
그 자본 가치로 평가를 받도록 해서 담보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기업 상태에서 조금 벗어난 기업들은 네. 매출액 한 50억 이하 정도 되는 기업들은 이제 R&D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추가적으로 개발한다든지 연구개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매출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예. 마케팅 쪽에 저희가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을 해서 네. 기업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유관 기관들의 또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연계해서 네네. 거기 기업에 맞는 그런 맞춤형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 안에서의 어떤 소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외 진출이 그렇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판로 확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예.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진흥원의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 지원이고 그것이 예. 이제 국내 마케팅과 해외 마케팅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화가 많이 발달되고 지금 무역 7대국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산업경화해지면서 오히려 예. 국내 시장은 좀 그 경쟁이 심해졌잖아요. 네. 이제 포화 상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겨냥하는 것 못지않게 해외 시장 개척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그 수출 규모가 예. 약 한 60억 불 정도 됩니다. 오, 근데 예. 그 중에서 12억 불 정도가 우리 네네. 중소기업들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한 네네. 20% 정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 수출 규모 전체도 늘어야 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도 더 많이 늘어야 되겠죠. 다행인 것은 작년보다는 올해 약 한 30% 증가되는 추세에 그래요? 있긴 한데 예. 그러더라도 하여튼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들이 특히 우수 제품들이 네. 우리 동남아시아나 중국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수출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그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수출과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 있지 하기가 않잖아요. 좀 어렵죠. 그래서 네. 우리 중소기업인이나 우리 소상공인께서 네네. 우리 회사의 수출 사업부는 우리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이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도내에 약 한 1000여 개의 그 수출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좀 많이 좀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군요.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들을 꼭 진행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이제 수출을 하려면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네.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요. 예. 예. 하다못해 제품에 대한 그 외국어 통번역을 통해서 카탈로그가 만들어져야 맞아요, 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짜 네. 어느 나라에 내가 제품을 팔 수 있는지 시장 조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그럼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는 그것을 사줄 영향력 있는 바이어를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 베트남 하노이하고 네네. 인도 뉴델리에는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 예. 그곳에 예. 출장소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사무실 따로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한국인도 있고 현지인도 고용이 돼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해외 사무소를 이용하셔도 충분히 역할을 다 해줄 그런 기업인데요. 거기서 이제 수출하고자 하는 그 제품들을 저희가 샘플을 보내서 거기서 전시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예. 현지 바이어들을 발굴해서 그렇군요. 우리 중소기업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서로 오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해서 직접 현지에서 정말 좋은데요. 하도록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결과 그래도 작년보다도 올해 해외 수출이 좀 늘게 됐다고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수출 판로 확대를 교육하고 또 시스템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우리 돈에 있는 기업들이 이 수출 판로 확대를 꽤 했던 에피소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있죠. 예.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최근 일이긴 한데요. 예. 정읍에 있는 그 화장품 원료 또는 예. 의약품 원료로 쓰는 그 소재를 예.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네. 이 중소기업이 1000만 불 수출을 했어요. 거의 뭐 대기업 가까운 그러니까요. 매출을 그런 사례도 올렸네요.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최근까지는 좀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했지만은 네. 브라질에 우리 저기 또 차류
이렇게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 꽤 있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예. 식품 쪽으로. 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을 브라질에 135만 불을 수출한 사례도 있고 해서 네.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거점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신시장도 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말레이시아랄지 또 브라질 이런 데도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거기에 바이어들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남아메리카 쪽에서도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예. 날로 증가한다고 좀 들었어요. 아, 예. 멕시코라든지 저도 들은 것 브라질이라든지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출장소 개념의 그런 또 사무실을 또 기획해 주시고 하신다면 예. 전라북도에 또 많은 또 소상공인들과 또 중소기업들이 판로 확대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거점 예. 사무실 외에 저희가 이렇게 파트너사로 33개국에 54명의 54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저희가 꼭 주로 많이 수출하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말고도 다른 지역도 다 이게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네. 중소 기업들에서 수출을 우리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네.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수십 년째 가업을 승계 중인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흥원에서는 그런 업체들을 더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또 사업을 또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업들이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진행자님 우리 지역에 그 14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의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를 가보면 예. 어디나 있습니다. 오래 그 전통을 가지고 네. 원칙을 고수하면서 네. 사업장을 운영해 오신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네. 보면 우리 지역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골목 상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인데 맞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해 오시면서 예. 설비 투자랄지 새로운 제품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소홀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잘 맞추지 못해서 예. 그렇지만 그분들은 소중한 저희 전라북도의 자원이고 자산이죠. 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저희가 가업을 승계할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드리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또 내부 시설들도 좀 개선을 해서 관광 자원으로 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반응이 좋고 올해도 뭐 경쟁률이 뭐 3대 1에서 한 5대 1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꽤 높네요. 그 선정된 업체들은요. 예. 좀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지원이 또 들어오기도 그렇죠.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겼을 텐데 예. 뭐 재미난 혹시 뭐 예시가 있다면 한번 그렇죠. 들려주시겠습니까? 그 일에만 그 몰두해 있고 예. 그다음에 원칙 고수하고 네. 옛날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예. 사업장 하나 제대로 이렇게 예. 개보수를 못했는데 네. 천년명가로 선정이 되면 일단 저희가 그런 것부터 좀 하시라고 2천만 원을 드립니다. 예. 그랬더니 한 분이 정말 자기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사업장을 바꾸게 바꿀 수 됐다. 있었다고. 그리고 예. 내 돈이라도 좀 보태서 네. 정말 좀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예. 또 저희가 이 천년명가 명패를 또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명패가 또 이렇게 대문에 딱 걸려 있으니까 아침마다 들어갈 때 기분이 좋다고 또 일할 그래요? 기분이 난다고 이렇게. 훈장을 받은 기분이겠네요. 그렇죠. 그 예. 사업주들은요. 저도 얼마 전에 어디 모 식당을 갔더니 예. 그 메뉴판 위에 네. 그 천년명가 그 네. 로고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취업난이 뭐 심각한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취준 시장에 들어서기보다 창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그래서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이 4050 행복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취업도 어렵고 예. 또 조기 퇴직하신 분들도 많고 예. 그다음에 또 퇴직을 하시고 또 저 이모작을 또 이렇게 구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창업 교육을 시키고 창업 교육을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는 네. 어떤 자금 안내까지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창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최근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서 보도된 자료에 보면은 네. 창업을 해서 1년 만에 망하는 회사 성공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럼 절반가량은 좀 실패를 하는군요. 5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예. 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아하, 얘기해요. 네. 그래서 창업은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꼭 도전을 해야 될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실패율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고 네. 그다음에 준비된 창업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4050만 해도 네.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렇군요.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예. 이제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업 분야가 ICT랄지 IT랄지 뭐 콘텐츠랄지 이쪽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그 위험이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철저하게 저희가 교육을 받으시고 예. 그 교육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특례 보증을 5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저희 진흥원에서 진행하시는 창업 프로그램을 좀 네. 활용해 주시고요. 네네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창업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재창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예.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아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또 성공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예. 그분들에게는 실제로 5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같이 시제품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정도 개선하고 또 제품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마케팅까지 지원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예. 사업화를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중장년층만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2030이 예. 어떻게 보면 이 세대 간에 취업하는 그런 분야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각자 다른 그 분야죠. 프로그램과 기획으로 이렇게 그 지원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좀 홍보해드리고 싶은 것이 예. 우리 전주의 그 종합경기장 앞에 가면은 뚝딱 365라고 하는 간판이 큰 간판이 있습니다. 오, 예. 네, 그게 뭐냐면은 시제품을 제작해드리는 장소예요. 예. 되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칫 그 제품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사무실 없고 사업자 등록하고 법인 등록하면 비용이 막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예. 여기 시제품 제작소에 오셔서 제대로 자기 시제품을 그 완성도가 높게 제작을 해보고 그러고 네. 나서 사업을 진행하시라고 그런 시제품 제작소를 만들어줬어요. 그런 꽤는 안정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3D 그 프린팅이 있어가지고 예. 그전에는 이렇게 금형을 하나 만들려면은 예. 설계하고 모델링하고 네. 그다음에 이것을 힘들죠. 여러 가지 절차를 예. 거쳐야 되는데 복잡해요. 이게 3D 프린팅은 바로 그냥 이렇게 종이 프린터듯이 제품을 예.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들이 구상하시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완성도 높게 시제품을 제작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네네. 창업하시는 과정에 여기를 예. 꼭 이용해 주시고 또 네. 창업도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많이 알고 계시고 참 준비되어 있는 원장님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유,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나눠보니까. 예. 근데 뭐 25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고 오셔서 그런지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이제 예. 관련 업무를 좀 해본 적도 있었고요. 예. 이제 공직 생활을 제가 이제 전주시에서도 하고 네. 도에서도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하고 총리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서 해보다 보니까 공직으로서는 좀 경험이 좀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되는데 저는 이제 공직 그만두고 한 3, 4년간 밖에서 예. 좀 중소기업 관련된 일을 해보니까 야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해야 된다. 직접 실무에 예. 한번 한번 뛰어들었던 해봤습니다. 기억이 있으시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민간 부문에 나가 보니까 예. 나 혼자의 인건비를 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해서 회사를 하하. 꾸리고 누군가를 예. 월급을 준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정말 우리 도민들께서 예.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셔야 그렇군요.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20주년을 맞은 것과 더불어서 신임 원장으로서 이것만은 임기 중에 반드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 사업이라든지 포부가 있으면 말씀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한 100여 가지 돼서 뭐 이렇게 소개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인데 네. 뭐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기업에게 우리 사업 컨설팅이 됐던 자금이 예. 됐던 R&D가 됐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경제통상진흥원이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떤 종합터미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터미널에 오듯이 네. 우리 중소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진흥원에 오셔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정보도 확보시고 예. 또 지원 사업도 이렇게 혜택을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터미널이 되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요. 두 번째는 경제통상진흥원의 프로그램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그 확신들을 좀 갖고 네.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네. 전라북도의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공 파트너가 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좀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한번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북 경제 하면은 그 과거 그 농도로서의 그 성격이 강해서 산업화의 예.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규모들이 많이 커지고 네네. 대형화되고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차, 기계, 뭐 조선, 예.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런 분야들의 우수한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우수한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또 많이 생겨나는 것이 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그 전략 산업에 대한 관심,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 기업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응원 이것을 좀 많이 좀 해주셔서 그분들이 좀 힘을 내서 지역의 GRDP도 커지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많은 중소기업들과 그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어서 정말 실패하지 않는 그런 기업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커집니다. 네, 앞으로도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선도기관으로서 많은 힘을 실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